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가 도망갈 사람이냐, 내가 증거인멸할 사람이냐, 여러 사람들이 매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데 내가 어디 도망을 간단 말이냐 하면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럴까요?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막강한 제1야당 대표로서 저렇게 딱 버티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하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증거인멸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말은 일견 옳은 듯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속에 상당하는 범죄가 소명될 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구속하지 않으면은 린치를 당해가지고 맞아 죽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구속하지 않으면은 신경변화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구속 사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 선택이란 게 이게 최종적인 증거인멸이 되겠죠. 극단적 선택을 하면은 우선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는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내가 도망갈 사람이냐고 했는데 이재명 씨가 쓴 자서전에 따르면은 이분이 도망 기술자로 보입니다. 자기가 도망 다닌 걸 자랑스럽게 써놓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고소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겁니다. 조선닷컴이 그걸 구해가지고 소개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 해서 겁도 없이 자신의 도주기를 자랑스럽게 써놓았습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현직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적 60분 PD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이재명은 자서전에서 만약 KBS PD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향했다고 썼습니다. 지명수배 신분이던 이재명은 원주 치악산으로 가던 중에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둔 대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범죄를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수법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사람은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 그거 참 묘하네요.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면은 얼굴 대조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검문이 까다롭지 않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 연락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들어갔답니다. 이것도 범죄수법 하나 가르쳐 줍니다. 전화할 사람한테는 다 하고 나서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추적이 안 되도록. 이 대표는 이어서 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정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서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건 무슨,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니까 이 범죄 행각을 독립운동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PD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 그래서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그 3년 뒤에 또 도망을 갑니다. 그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도주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썼습니다. 2004년입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를 위해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재명은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자 서명운동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점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계가 파손되어 이재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서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몰래 피신했다. 경찰에 붙잡히면은 곧바로 구속될 처지였다. 주민교회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처럼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치외 법권구역이었다. 잘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범죄자들이 요걸 또 본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두 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선거에 나오기로 결심했다는 건데 이재명은 일단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일할 때 인연이 되었던 이모모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찾아가 나의 불구속을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하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정신의학적 분석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숱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라고 하느냐? SNS에 2년 전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정치인의 도덕성이었습니다. 요지는 자신은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 톨의 먼지도, 돈 한 푼의 부정도, 한 줌의 부끄럼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위선과 독선이 겹쳐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결국 망하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망할 당 아닐까요? 그 더불어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이름이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열린우리당이라는 이 장명은 그게 사기적 장명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면은 나는 열린우리당 소속이 아닌데 내가 우리당 소속이 되는 거예요. 열린우리당으로 해놓고 그걸 읽어버리면. 그래서 당시에 여러 사람이 주장하기를 열린우리당을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 열린우리당이라고 하자. 우리를 확열을 젖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버리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2007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문을 누가 열었는지 모르지만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결국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장명을 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 당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특히 자기의 도망 경력을 이렇게 자랑하는 자를 당 대표로 모시고 저렇게 악랄하게 비호하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의 경호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